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블로그. 오늘은 헤어라인 잔머리, 채모인가 두모인가 부제로 짧고 곱슬한 털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에 작성한 블로그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유독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도 유독 빨리 곱슬 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잘 안 펴지는 부분, 유독 짧고 얇고 손상도 더 많이 되고 말도 잘 안 듣는 그 부분 있죠. 헤어라인 쪽에서 이마 라인 쪽과 그리고 이제 목 부분에 있는 그 유독 곱슬이 심하고 얇은 우리 몸에 난 털과 비슷하게 생긴 그 모발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로 포스팅을 했고요. 과연 이 모발이 두발인가 아니면 몸에 난 채모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느꼈던 것을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AI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헤어라인에 짧고 말 안 듣는 잔머리와 10년 넘게 쌓아온 김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현장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 매직을 했는데 잔머리가 금방 풀렸어요 라는 시술을 하고 가서 이제 클레임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시술이 잘못됐다라는 연락을 했을 때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려가시면 굉장히 눈물 흘리고 있죠. 다른 데는 다 매직이 잘 되는데 이 잔머리만 도대체 왜 안 풀렸을까? 고객님은 진심 고민거리이자 속상한 마음에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신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합니다. 만약에 스트레이트를 하고 2-3일 내로 연락이 와서 잔머리 쪽이 곱슬기가 덜 펴졌다, 그러면 우리 헤어 디자이너의 약간 시술이 좀 부족해서 시술이 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S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좀 미용사들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헤어라인에 있는 잔머리들은 분명히 수명이 짧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곱슬이 다시 풀렸습니다 라고 왔을 때 이때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모발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곱슬머리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곱슬로 교체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매직이 풀려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스트레이트 펌을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시술이 문제이지만 1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헤어 디자이너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헤어라인에 있는 잔머리, 특히 수분에 취약해서 장마철이 심한 계절에, 그러니까 장마철에 더 심하게 곱슬됩니다. 수소성 곱슬이라고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객님 입장에서 억울하실 겁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머리를 했는데 금방 풀려버렸으니까요. 특히 내 얼굴 정면에, 그것도 남들 눈에 잘 띄는 부분이 그랬으니 얼마나 속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잔머리는 두상에 난 두발과 다르다는 것을요. 잔머리는 수명과 길이, 모양, 굵기 등 두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속 단백질의 성질도 다르답니다. 특히 헤어라인의 주변에 짧고 굵고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털들은 분위기가 묘하게 다릅니다. 어떤 건 앞머리 같고 어떤 건 속눈썹 옆 솜털 같고 또 어떤 건 솔직히 겨드랑이 채모 느낌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모와 채모의 차이, 그리고 미용인들조차 순간 고민하게 만드는 헤어라인 잔머리의 정체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다양한 모발을 오랫동안 시술하며 느껴온 현장 경험과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일부 내용은 정식 의학, 과학 이론보다는 실제 실기 시술 현장에서 느낀 가설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두모와 채모,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실까요? 자, 두발, 그리고 두상 잡모발, 그리고 겨털, 채모라고 하죠. 부위. 근데 곱슬거리는 것들은 두상 잡모발과 채모는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두모는 좀 곱슬이 좀 덜하죠. 채모와 두모, 그러니까 모발의 두상에 난 모발과 몸 안쪽에 난 모발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전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사람의 털은 두모, 채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모는 말 그대로 머리털입니다. 우리가 드라이하고 탈색하고 펌하고 울고 웃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반면 채모는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에 나는 털을 말합니다. 팔털, 다리털, 겨드랑이 털, 음부의 털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채모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바로 종모와 연모입니다. 즉 굵은 모질과 얇은 모질을 뜻하고요. 연모는 얇고 부드러운 솜털, 종모는 굵고 길고 진한 털. 연모를 비교를 해보면 IUC처럼 우리 잔머리 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IUC는 연모기 때문에 솜털처럼 예쁜 잔머리가 있죠.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그런데 그 IUC의 이 연모, 그러니까 이 라인이 커버해주는 이 느낌의 잔머리 펌을 많이들 희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잔머리 펌을 하시는 분들 보면 M자를 커버를 한다던가 또는 얼굴 윤곽, 얼굴형을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마 라인이 예뻐 보이게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이 있지만은 연모를 가진 잔머리를 모방을 한다 그러면 조금 어색합니다. 확실히 종모, 그러니까 좀 굵은 모발로 라인 펌을 하면, 잔머리 펌을 하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뭘 갖다 붙인 느낌. 그래서 저는 또한 이러한 모발도 인종이나 개인차에 따라 파상모와 충모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파상모는 물결처럼 굴곡이 있는 반곱슬 형태를 뜻하며 충모는 꼬불꼬불한 강한 곱슬의 형태의 모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모입니다. 종모는 겨드랑이와 급소 부위 등에 주로 분포하는 굵고 진한 형태의 털을 의미하는데 곱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헤어라인 잔머리 또한 이와 비슷한 느낌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피 모발과 채모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모발을 접해본 제 경험상 질감이나 꼬임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모발은 습기와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곱슬이 쉽게 살아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향을 흔히 수소성 곱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어라인 잔머리 왜 잘 풀릴까? 그러니까 헤어라인 잔머리 매직을 스트레이트 했는데 왜 곱슬이 잘 풀릴까? 솔직히 잘 풀린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헤어라인의 잔머리는 일반적인 두모와 달리 채모와 종모, 연모와 비슷한 성장 주기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어도 약 몇 개월 정도의 짧은 성장 주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화학 스트레이트 시술을 하더라도 평균적인 두피 모발과는 다르게 시술된 모발이 비교적 빠르게 탈락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곱슬 모발이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시술이 잘못되어서 풀린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곱슬모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방 풀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잔머리는 왜 잘 안 펴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피의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퓨질, 모수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퍼머넨트 웨이브나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화학 시술의 형태 변화는 주로 모퓨질 내부의 결합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양한 모발을 오랫동안 시술해 보면서 저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피 모발과 채모 성향 모발의 구조적 차이와 화학 시술 반응, 그러니까 같은 두피 근처에 있는 모발이지만 성향, 형태 이런 것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화학 시술 반응도 좀 다르다는 내용을 이미지로 생성을 한 겁니다. 물론 AI로 생성을 했고요. 이 이미지 보시면 두피는 이제 모발은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화학 시술의 원리 또한 주로 모피질 내부의 결합 구조를 끊고,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하죠. 우리 연화 처리하고 약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형태로 재결합시켜 곱슬이나 고든 모발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발 구조와 화학 시술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 이미지이고요. 두상 모발과 화학 시술의 반응 원리는 바로 헤어라인에 강한 곱슬 잔머리나 채모 성향이 강한 모발들은 일반적인 두모와는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처럼 굵고 꼬임이 강한 채모 타입은 다운펌이나 스트레이트 시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채모의 성향의 모발은 일반 두모보다 모피질의 형태 제어 비율보다는 모수질의 영향이나 불규칙한 구조적 특징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모에 있는 피질과 두모에 있는 피질 자체가 단백질 구조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적 시술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모수질은 모발 중심부에 위치하며 공기층과 불규칙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동물털처럼 단열이나 체온 유지에 관련된 특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것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이론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채모 성향이 강한 잔머리일수록 습기에 민감하고 곱슬이 쉽게 살아나며 다운펌 유지력이 짧고 스트레이트 반응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모, 그러니까 잔머리, 이 잔머리 라인은 우리가 화학 시술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염색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작업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잘 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 처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손상도 더 잘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고 느껴봤을 때는 이 채모, 그러니까 잔머리 이 털은요, 모피질이 좀 달라요, 두모와. 그리고 모수질이 좀 더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머리 같은 경우는 이 체온 유지에 좀 뛰어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모는 피질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더라도 염색 입자가 잘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 모피질 안에서 거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구조로 인해서 형태를 필 수도 있고 웨이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잔모발은 그것이 잘 안 되죠. 즉 모피질 단백질이 두모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동물들처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발달한 그런 모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잘 안 먹어요. 염색 입자가 모발 속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염색도 잘 안 들어서, 특히 이거 헤어라인 쪽에 염색을 하면은 염색약이 잘 안 먹죠. 들뜨죠. 그래서 또 바르죠. 바르고 해서 결국 염색은 되는데 라인이 생겨버리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잔머리 쪽 이제 웨이브나 스테이트를 했을 때 더 빨리 손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돼요. 헤어라인 잔머리 중 일부는 일반적인 두모라기보다 채모의 성향을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 시술할 때입니다. 헤어라인 잔머리는 분명 두모인데도 약 반응이나 열 반응이 일반 모질과 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직을 해도 유독 들뜨거나 염색을 해도 색이 다르게 먹거나 탈색 시 손상 반응이 예민하게 올라오기도 하죠. 미용인들이 헤어라인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애매함 때문입니다. 잔머리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채모 성향이 꽤 섞여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헤어라인 잔머리는 채모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긴 하지만 엄연히 두모, 즉 머리털입니다. 모발 잔머리만 곱슬인 경우는 그 부분의 피부를 지키기 위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긴 모발과 다른 성질을 가진 두목의 특수 개체 정도로 이해하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기에 헤어 디자이너와 고객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시술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람 몸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몸에서 나온 털인데 어떤 건 생머리, 어떤 건 곱슬, 어떤 건 말을 안 듣고 어떤 건 비오는 날 갑자기 독립선언을 합니다. 오늘 글이 채모인가 두모인가 헷갈렸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진짜 머리 정체가 뭐지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장의 경험담은 언제나 교과서보다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잔머리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제가 일부러 손상을 시킨 건 아닌데 손상이 된 것처럼 시술이 진행될 때도 있죠. 특히나 약간 케어에 약간만 소홀하면 금방 상해서 이 부분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서 오랜 단골도 이제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 잔머리 곱슬이 심한 분들은 연화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쓰던 약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엘에서 만든 이 주얼리 열펌 약이고요. 매직, 세팅펌 다 가능하고요. 아이론펌 다 가능한데 치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민보다는 일단 먼저 치오로 먼저 저는 시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프로세스라 그래서 이 치오를 사용을 하고 샴푸를 하고 나서 다시 아민 성분의 펌약을 발라서 더블 환원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덧방으로 해서 환원을 더블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량을 발라서 기본 연화를 시켜놓고 연화가 좀 덜 됐을 때는 닦아내고 다시 한번 덧방을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한 9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냥 추천을 하겠습니다. 미엘 주얼리.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술을 처음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이제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에게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포스팅을 한 거고요. 자, 밤이 늦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또 재밌는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